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제가 잠을 깊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제가 침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보니까 한 골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정말 그 답답한 우리네 이렇게 일상적인 일에 또 이렇게 희열감을 주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숨통을 틔워놓는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답답한 요즘 내 우리들의 삶에 그나마 이렇게 생명수 같이 있어서 그날 저녁에 제가 자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조용하고 그 깊은 잠을 자는 시간에 고함 소리가 아파트에서 얼마나 크게 났으면 놀라서 깼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 지도국이요 종교의 부모국이라. 우리나라를 침해하는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말 우리가 정신의 지도국입니까? 맞습니까? 종교의 부모국이래요.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가 교무를 하면서 가장 의심이 걸리는 부분. 저는 솔직하게 이 부분을 법문으로는 받았는데 마음이 가지를 않아. 또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의 초창 당시에 친히 구술하신 가오신데 40-50년 결실이요 400-500년 결복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 법문에 대한 신뢰가 안 가요. 신기하죠? 교무가 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을까? 근데 잠깐 보겠습니다. 정신의 지도국, 종교의 부모국. 100년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어떻게 한국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정신의 지도국이다, 종교의 부모국이다 가당했습니까? 부황한 소리 있죠. 예, 부황부황한 거짓말이 부황부황. 대종사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부황부황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부황이 너무 심하셨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정신의 지도국이 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아무리 봐도. 최근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법문을 갖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와서 만약에 그러면 대종사님이 그냥 하신 소리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 많이 회자됐던 게 뭐냐면 메타버스였어요. 메타버스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앞으로 원불교가 세계로 번창을 해가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국내 우리 원불교 학자 중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면 이게 참 신기해요. 비전을 제시해주면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 보세요. 이제 마이산이거든요. 마이산이 독특하잖아요. 근데 이 마이산 옆에 봉우리가 많아. 이 봉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봉 그래요. 나도봉. 네, 나도봉.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마이산을 보고 나도 마이산같이 닮아가겠다 그런 뜻이랍니다.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 고향이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산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마이산처럼 닮아가고 싶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왜 만났죠? 왜 만났어요? 그냥 왜 만났을까? 자, 오늘 한번 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기사화되는 기사입니다. 미국 명문대학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의 강의 내용 중에 한국이 멋지고 쿨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법문이 뭐냐면 4대 분리신심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4대 분리신심은 뭐냐면 법과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고, 법과 내가 하나가 되고, 스승과 내가 하나가 되고,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근데 여기서 앞에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붙죠? 내가. 이건 뭐냐면 롤 모델이 있고 이 롤 모델을 내가 닮아가겠다라는 이야기. 우리 이론상 서원문을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론의 유력을 얻고 체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론상 서원문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론상 서원문에서 진리를 그 뭡니까? 중간에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아서 그랬죠. 체받아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체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롤 모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상을 롤 모델 삼아서 내가 이론상과 같이 되어지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스승과 제자로 만난 것은 정산종사님의 롤 모델은 누구예요? 대종사님이야, 대종사님. 그렇죠? 표준을 거기다 놓고 갔어. 그러면 아까 제가 법과 회상과 진리와 그리고 이 법과 스승과 진리와 회상을 롤 모델 삼아서 내가 그렇게 닮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는 법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리차드 뭡니까 이름을 아까 내가 적어놨는데 어디로 가서 작아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국은 지구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래요. 가능할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잠깐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이게 가능할까요? 대종사님 말씀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데 목을 나올 필요가 없죠. 그 선생님 해주신 말씀 믿고 하는.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사람들은 롤 모델을 닮아간대요. 그러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그러니까 위렌 버핏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관심을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친대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 임영웅이 같은 사람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명익교도님은 2,000원이만 오면 그냥 다 만사에 끼워놔버려. 내가 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2,000원이만 온다 그러면 나머지 다 포기해. 교당도 안 돼. 겹치면 어떻게 해야 돼? 2,000원이 보러 가야 돼. 이게 뭐죠?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아무리 어른들이 말려도 안 되는 게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롤 모델이 있으면 그냥 그리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법문 할 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봐야 되는데 온전하게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빨간 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류라는 트렌드로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한국이 남들보다 조금 앞서 인류의 대재앙이 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선두에 나선다면 다른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류를 중심으로 뭉친 세계 시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을 할 때는 어떤 선택에 있대. 선택 기준이 있대. 그게 뭐냐면 목표가 아닌 뭐죠? 방향. 그리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관심. 나에게 오랫동안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고 내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습으로 정신적 롤모델, 분야별로 롤모델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롤모델 있죠? 있죠? 뭐가 있습니까? 롤모델? 신랑이 롤모델일 수 있죠? 아니요? 갑자기 고개를 돌리네. 이상하네. 네. 롤모델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어야만 돼. 왜냐면 우리가 아까 이찬원 이야기를 했지만 이찬원이란 기분이야. 이찬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 야, 기분이 그냥 좋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지 마케팅이거든요. 그게 되면 따지지 않아. 그래서 이게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말한 그 교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국에서 찾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이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공동체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라는 단어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먼저 내놔요. 여러분도 보세요. 문정교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우리 교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 아마 그 8월 15일 날 면 단위에서 축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보면 우리 동네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은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보세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누가 욕을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있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앞서 나가면 다 용서를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뭔가? 그래서 한국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 즉 공동체가 잘 되어야 개인도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 동의하시죠? 100% 동의하시죠? 네,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처럼 교육에 미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굶어도 자식은 어떻게든 시키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없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 번째는 이게 뭐예요? 간호사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면 공익을 우선시한대요. 아까 공동체적 관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놀랐던 게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를 했잖아요. 이런 걸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우리나라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병을 옮겨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민족이랍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걸리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일상수행의료법 9장에 보면 저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원불교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 그래야 윤기가 흐르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리차드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그대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해야겠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래요. 이게 소프트웨어는 특히 뭐라고 그랬냐면 리차드 교수에 의하면 여기 가면 이거 시작! 세계가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올리는 모습은 뭐라고? 현대적이고 잘 살고 안전하고 교육을 받은 국가.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 전 세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은 참 현대적이고 거짓말 같죠? 참 진짜. 가까운 나라에서요. 예. 이 말에 대해서 지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여성들은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현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깝깝하다고 그러지만 잘 산대. 그리고 한국 안전하대. 그리고 교육을 참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뭐해서? 미국이 야망, 욕심, 탐욕. 탐욕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뭐를 위해서 자기 힘을 획득한 줄 아세요? 전쟁을 통해서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데 한국은 뭘로 침범을 했죠? 문화로 침범을 했어요. 전쟁 한 번 했습니까? 안 했다니까. 신기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렇게 뭐 이제 대표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강대국이고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를 침탈해서 거기에서 그거를 빼앗아서 자기화 시킨 나라들을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만 잘 살았어. 그런데 리차드 교수가 보니까 한국은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그래서 쭉 보니까 보세요. 이게 세계의 10대국 쭉인데 한번 보세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뭐죠? 특징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른 나라의 압박을 통해서 부를 획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이라도 침범을 했나요? 안 했죠. 자,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K 문화. K 컬처 해가지고 K.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어디라고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러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앞으로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기후변화잖아요. 여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방향을 한국이 제시해주면 최소한 강대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을 롤 모델 삼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실천할 것이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것 가지고 우리 문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외국에 있는 교수가 한국을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종사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셨던 거죠. 아니 지금 보세요. 원불교 교세가 뭐 사위라고 하는데 뭔 사위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사위 아니요. 없어. 다른 데 가서 원불교 그러면 원불교가 뭐요? 라고 물어봐. 그런데 소태사는 그러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그러니까 지도자의 특징은 이런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요. 그러면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의 갖는 덕목 중에 저는 가장 큰 덕목이에요. 그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그랬죠? 자, 다음에 한번 또 본문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인연을 미리 심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이 법기보살 도량이라는 전설은 세상을 구제할 새 법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것을 예시함.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전망품이고 법어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뭐죠? 금강산.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대종사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드러나야 된대요? 뭐가 드러나야 된대요? 금강산이 드러나야 된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북 통일 돼야 된대요? 안 돼야 된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금강산이 드러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당면 과제예요. 종교가에서 남북의 문제를 등한시한다? 아니, 싫은 사람이 많지. 좋아할 리가 없지. 그런데 여기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전쟁이 있겠습니까? 허공에서 이제는 전쟁을 하기로 했는가 보더라. 국부전은 있어도 세계전은 없을 것이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는 무의화로 될 것이다. 이러지 말자고 하고 손잡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송달준이 여쭈었다. 언제나 남북이 통일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이중 500년 동안 어변으로 막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업이다. 이게 이중 500년의 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증오예요. 증오. 머슴과 양반의 증오예요. 지금도 싫어하는 이유는 이 반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 정부가 바뀌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머심한테 정권 넘겨주고 병신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권이 바뀌면 국민의 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아하,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반상의 차별에서 서로 대립을 세웠던 그것이 음부세계에서 해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나와 어디에 있어요? 반대적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심이 나올 수 있어요. 이유가 싫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상에서는 다 아니까 이해를 하지만 음부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베이스에 깔리니까 그쪽만 보면 뭐가 나와? 증오심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백세살 먹은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과 사랑을 차지한 사람이다. 그런데 중년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건강과 보람을 가진 사람이 제일로 행복하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조건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실함이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성실함이 베이스가 쫙 깔렸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 이제? 건강과 보람만 있어. 건강과 보람이라는 거는 뭐게? 자기 존재감이죠. 자기 존재감. 그런데 경계를 해줍니다. 이 꼭대기에 뭐가 있죠? 가치 판단에 혼란이 오면 이것이 뭘로 보이냐면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위험한 게 뭐래요? 가치 판단의 혼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 가치 판단에 혼란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혼란이 오지 않게 위해서. 그래서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뭐냐면 인격이래요. 인격.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인격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완성되어진 삶을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잘 혼란으로 가져오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어느 날 잠깐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성실함의 바탕을 해서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정확해야 된대요. 그래야 항상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4대 분리신심을 이야기했어요. 왜 4대 분리신심이 중요하냐면 법과 회상과 진리와 스승이라고 하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롤 모델이야.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뭐만 하면 되냐면 합하기만 하면 돼. 이미 롤 모델은 법과 회상과 진리와 스승이라고 하는 롤 모델이 있고 여기에 내가 갖다가 이렇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맞추기만 하면 돼. 그런데 어찌 다행히 원불교에서는 이런 방향을 쉽게 제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승을 만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기서 스승님은 우리가 종법사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종법사님이나 법사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스승은 누구냐면 대종사님이에요. 우리의 스승님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 되는 게 이 문제예요. 우리의 스승님은 누구라고요? 대종사님 한 분이에요. 종법사님이 스승님 아닙니다. 선생님이 먼저 배우신 그분을 향해서 가시는 분.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면에서 보면 똑같지만 법문에 나오는 스승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대종사님이에요. 그래서 법과 회상과 진리와 스승이라고 하는 롤 모델이 이미 제시가 되어졌어.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대도를 성취하면 뭐를 해야 된대? 중생을 건져.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나는 스승님을 롤모델 삼았으니 같죠? 그러면 내가 누구와 같아졌어요? 스승님과 같으면 결국 누군가는 나를 뭐 한다고? 롤모델 삼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불과 재중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막 시혜를 베풀고 법문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승님 롤모델 삼아서 그대로 되어지고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롤모델이 되어줘도요 인생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넓은 회상을 통해서 롤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얼마나 복이 많아야 이런 홍복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롤모델이 있으면 열심히 닮아가도록 노력하시고 아직까지도 롤모델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없다면 이기주의의 극치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그런 롤모델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함께 가야 성불과 재중이 여러분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